수사기관이 가장 쉽게 확보를 하는 게요, 바로 이 베팅 참가자 명단입니다. 그럼 그냥 베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10,000원을 걸어서도 명단에 있으면 똑같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재미로 한 건데 라는 말, 이 건을 막아주진 않아요. 자, 여러분, 전 국민이 새벽에, 아니죠, 요즘에는 아침에 많이 하죠, 축구를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 시즌, 평소 축구 중계보다 시청률이 몇 배로 뛰곤 하죠. 치킨집 매출이 오르고요, 아침에도 편의점 맥주가 동이 난다고 합니다. 다 좋은 일입니다. 근데 이 열기를 노리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팀에 슬쩍 끼어드는 게 도박, 베팅입니다. 축구 보다가 친구랑 10,000원씩 걸어 보셨습니까? 에이, 그냥 재미로 한 건데요. 이 말 조사실에서는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재미로 한 것이 대부분이죠. 근데 법은 재미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안 물어봅니다. 전혀. 했는지 안 했는지만 묻죠. 지난주에는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월드컵 시즌 노린 불법 베팅 사이트 1280개를 막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신 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불법 베팅 사이트는 합법 스포츠 토토랑 명확하게 다릅니다. 국내 정식 사이트는 정해진 종목, 정해진 배당만 팝니다. 근데 불법 베팅 사이트는 축구, 야구, 해외 이종 격투기, 복싱, 아이스하키까지 다 엽니다. 경기 도중에 배당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라이브 베팅까지 됩니다. 화려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위험하죠. 그리고 더욱더 도파민이 터집니다. 이 사이트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사실 아니거든요. 위에 총책이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에요. 서버는 해외에 두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모집책들이 있습니다. SNS 광고나 오픈 채팅방으로 사람을 끌어 모읍니다. 그 밑에 환전 책도 있습니다. 베팅한 돈을 입금받고 딴 돈을 떼준 역할입니다. 예전에는요, 통장 하나만 까면요, 위로 비교적 쉽게 추적해서 수사가 올라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이 다릅니다. 대포 통장을 며칠 단위로 갈아치우는 경우는 부기지수고요. 명의자도 노숙인, 인수쟁이까지 동원을 해서 본인조차 무슨 돈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환전도 계좌가 아니고요, 가상자산을 한 번 더 거칩니다. 코인으로 바꿔서 보내면 추적이 한 단계 더 늘어나는 구조겠죠. 그래서 수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통장 하나를 잡아도 그 위로 또 다른 대포 통장이고 그 위가 또 다른 코인 지갑인 경우가 많이 있죠. 총재까지 가려면요,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서버가 해외에 있으면 끝내는 못 잡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들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나는 그냥 베팅만 했는데 그것도 처벌받습니까? 형법에 의하면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 안 한다는 예외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 예외가요, 사실 생각보다 훨씬 좁습니다. 판돈 액수, 베팅 빈도,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적으로 조직이 짜여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봅니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계좌에 돈을 넣고 배당을 받는 구조라면 그건 더 이상 친구끼리 캔맥주 걸고 하는 한판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영업자에게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죠. 일시오락의 예외, 거기서부터 못 쓰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직 안에서 토토 사이트는요, 위치마다 처벌이 다 다릅니다. 총책은 도박 개장죄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도박판을 까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 도박보다는 형량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규모가 크면요, 구속 수사는 기본이 있고요, 집행유예 받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은 원천 추징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 총책까지 가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서버도 해외도 통장도 코인도 다 한 단계씩 숨어놓기 때문입니다. 환전책을 잡혀도 본인이 조직 일부인지조차 모르고 잡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도 대포 통장을 쓴 것 자체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또 별도로 따로 붙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모집책은 광고하고 사람 모으는 역할이기 때문에 도박 계장 방조나 공동정보로도 들어갑니다. 그럼 그냥 베팅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다들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수사 대상이 되는 기준과 처벌받는 기준은 명확히 다릅니다. 현실적으로는 수사기관이 가장 쉽게 확보를 하는 게요, 바로 이 베팅 참가자 명단입니다. 총책은 못 잡아도 명단은 쉽게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수사 대상이 되는 기준은 액수가 다릅니다. 확보된 회원 명단과 입국 계좌 내역에 이름이 있느냐입니다. 10,000원을 걸어서도 명단에 있으면 똑같이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죠. 처벌 수리를 가르는 것은 사실 액수와 횟수입니다. 소액의 한두 번이고 천범이면 약식 기소로 끝나거나 벌금 선에서 끝나거나 기소유예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판돈이 누적되거나 상습을 인정이 되면 벌금이 아니라 정식 기소로 가고요, 징역형에 집행유예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재미로 한 건데 라는 말, 이 건을 막아주진 않아요. 처벌 수위를 깎아줄 수는 있어도요, 조사 자체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모르시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사이트들 결국 돈 들고 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먹튀라고 부르죠. 그럼 피해자는 사기당했다, 고소하겠다 라고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민법에 불법 원인 급여라고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것도 맞죠. 그 불법인 거래에 내가 돈을 넣었다면 법원은 그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 자체를
안 들어줍니다. 사기를 당한 게 맞더라도 그 돈이 원래 불법 도박에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법이 구제를 안 해주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도박으로 이르면 처벌 위험을 안고요. 도박에서 사기를 당하면 그 돈은 그냥 증발합니다. 불법 아닌 급여 법리에 의해서요. 법이 보호해주는 길이 사실 양쪽 다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이번 달부터 신고 포상금을 최대 60만 원까지 주기로 했대요. 7월 31일까지입니다. 재밌는 것은 조직이 무너지는 계기도 보통 화려한 추적이 아니고 자백이라는 겁니다. 환전책이나 모집책 먼저 잡히면요, 형량을 줄이려고 위로 가는 줄은 되게 많이 붑니다. 근데 그 줄요 끝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뭐 또 적어요. 총책은 해외에, 돈은 코인 지갑 너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신고 한 건이 오히려 제일 빠른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점점지간 위에서 무너지는 일이 드뭅니다. 무너져도 보통 아래에서, 그것도 어쩌다 한 번입니다. 사이트 관련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요, 항상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조직은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서버는 해외에, 광고는 SNS에요, 환전은 코인 지갑 너머에 숨어있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래서 다 뭐 사실 잡힐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안 잡히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꼭 잡히는 사람이 있어요. 명단에 이름이 있는 그 도박자들입니다. 이번 월드컵 한 달 동안 이런 사이트가 전국에 또 수천 개 생길 겁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8월에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되고 있을 겁니다. 베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총책은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당신의 이름은 명단에서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